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3월 2일 스트라데 비앙케, 이태리 중부 토스카니 지방에서 열리는 클래식 경기이죠. 시에나 주변을 도는 215km 길이의 하루짜리 경기이고요. 경기 18회째를 맞이하는 경기인데 2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경기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워낙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데다가 경기 자체의 독특한 특색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먼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오 모니먼트라는 별명을 가진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경기 내용에 앞서가지고 이번 스트라데 비앙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모니먼트급 경기라고 했죠. 사이클 경기에 있어가지고 모니먼트급 경기라고 한다면은 5대 모니먼트 클래식 경기가 있는데 3월에 밀란 산레모, 4월에 투어 오브 플랜더스, 파리-르베, 리에주 바스토니 리에주, 그리고 10월달에 있는 일 롬바르디아가 있습니다. 이 모니먼트급 경기가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긴 역사를 가질 것, 두 번째가 대체 불가능한 특색을 가질 것, 세 번째가 난이도거든요. 기존의 5대 모니먼트는 당연히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모두 100년이 넘은 자전거 경기들이고요. 각 경기들마다 특색이 너무 뚜렷하죠.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야 되는 밀란 산레모나 코블 구간을 달려야 되는 파리-르베, 투어 오브 플랜더스처럼 이번 스트라데 비앙케 역시 하얀 그래블길을 달리는 대체 불가능한 특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전거 경기가 긴 역사를 가지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 보니까 꾸준히 역사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스트라데 비앙케가 모니먼트급 경기는 못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난이도 문제거든요. 일단 지난 경기들이 모두 200km가 넘지 않는 코스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스트라데 비앙케가 기존 코스가 약 180km 정도로 짜여진 코스인데 모니먼트 경기들 평균 코스 길이가 250k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데 비앙케가 이번 코스 길이를 215km, 그러니까 30km 정도를 연장을 하고 그래블 구간도 11개에서 15개로 확 늘렸습니다. 코스가 변했으니까 이제 평가를 받아야죠.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모니먼트급 경기의 최소 조건을 달성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부족한 감이 있긴 한데 난이도를 확 끌어올렸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하는 입장이 좀 더 우세했어요. 반대하는 입장은 일단 요즘 경기 추세랑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요즘 경기 추세가 짧고 폭발적인 코스 구성으로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고 좀 어택을 유발하는 그런 코스 구성으로 가야 되는데 코스가 길어지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전거 쪽에서는 고장난 게 아니면 건들지 마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괜히 재미있는 경기를 건드려서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건들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스트라데 비앙케 경기를 보면은 이런 좋다 나쁘다 판단 자체는 좀 유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선수가 찬반 입장과 다르게 경기 자체를 아예 씹어 먹어버렸어요. 자, 경기 내용으로 넘어와서 이번 스트라데 비앙케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역시 UAT 메모리츠의 타데이 포가차입니다. 이 시즌 첫 데뷔 경기이기도 하고요. 올 시즌 타데이 포가차가 지로뚜루 더블을 노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첫 경기를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원래 2월달부터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올해는 3월달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으로는 작년 우승자였던 이네오스의 톰 피드콕이 있고요. 올해도 대세를 이어가는 팀이죠. 비스말 리서 바이크의 크리스토퍼 라포트, 세프쿠스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EF 사이클링의 벤 힐리 역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바레인 빅토리우스의 마테이 모리치, 리들트랙의 퀸 시몬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초반 펠로톤에서 브레이크어웨이 경쟁이 치열했는데 한 20km 정도 달려가지고 결국 5명의 선수가 앞서 나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대 3-4분 정도 시간 차이로 도망쳤지만 결국 100km 정도 남겨두고 사로잡혔는데요. 이 브레이크어웨이를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UAT 메모리츠였고 그 중심에는 아이작 델토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작 델토로 선수 역시 이번 경기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 선두에서 죽으라고 끌어진 덕분에 약 93km 남은 지점에 이미 펠로톤이 30명 정도로 완전히 압축됐습니다. 이번 경기 주요 선수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펠로톤이 달리는 구간이 바로 이번 스트라데 비앙케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결정적인 구간으로 뽑히는 몬테산테 마리아였습니다. 약 11km가 그래블로 이루어진 구간인데 딱 이 지점 들어가기 직전에 UAT 메모리츠가 펠로톤을 드라이브하고 타데이 포가차를 위한 어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게 이미 아이작 델토로 선수가 작업을 하는 덕분에 펠로톤이 풀가스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81km 남은 지점에서 타데이 포가차가 어택하는 순간을 보면은 이미 펠로톤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중이었습니다. 타데이 포가차는 되게 유유히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마테이 모리치, 다비드 포물로, 벤 힐리, 세쿠스, 크리스토퍼 라포트 이 선수들 모두 풀가스로 달리는 중이었거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타데이 포가차가 경기 전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경기가 30km 이상 연장됐는데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디고 어디서 어택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 몬테산테 마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고서도 못 막고 눈앞에서 보이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데이 포가차가 어택을 하고 약 44km 남은 상황에서 이미 추격 그룹과 3분 이상의 시간 차이로 벌어졌고요. 이 추격 그룹에서는 산발적인 어택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로또 데스티니의 레너트 반 에트벨트 선수와 맥심 반길 선수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계속 연달아서 어택을 했고 그 중에서 맥심 반길 선수가 타데이 포가차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FDJ에서는 이번 스트레트 비앙케에서 첫 출전했던 레니 마르티네즈가 역시 많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레니 마르티네즈 선수 얼마 전에 트리페어 레구아리아라는 경기에서도 우승을 했었죠. 그 비스말 리스 바이커에서는 크리스토프 라포트가 매달려 있긴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이 각 팀에서 로테이션을 돌면은 타데이 포가차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데이 포가차는 최대 4분 가까이 시간을 벌어냈고 선수들은 어느 순간부터 타데이 포가차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포디엄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서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타데이 포가차는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타데이 포가차는 운도 좋았어요. 이 원래 이전의 스트라데 비앙케에서 결정적인 구간으로 뽑히는 핀주 토필과 루트 페어필을 타데이 포가차는 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올라갔고요. 이 뒤처지던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블을 달리면서 드렐러가 고장나거나 펑크가 나는 선수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 타데이 포가차는 그런 불운까지도 다 빗겨 나간 거죠. 약 28km 남은 지점에서 트랙세가 프레도의 톰션주 선수가 앞서 나가던 맥심 반길 선수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어택을 나섰고 18km 남은 지점에서는 작년 우승자인 톰 피드콕이 뒤늦게 어택을 나섰습니다. 경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타데이 포가차는 올해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참가해가지고 81km의 장거리 어택에 성공하면서 압도적인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타데이 포가차를 적극적으로 쫓아갔던 맥심 반길과 톰 슌주가 그래도 포디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랭커 베네플과 요나스 핑게고는 이미 이번 시즌 승리를 거머쥐면서 출발했습니다. 이 타데이 포가차 역시 우승이 유력하긴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좀 떠들썩하게 우승하긴 했는데 자전거 경기를 지켜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은 경기 길이 30km 더 늘린 게 의미가 있나 싶죠. 어차피 안 늘렸어도 타데이 포가차라면 우승하지 않았을까요? 경기 끝나고 선수들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테이 모리치 같은 경우는 왜 타데이 포가차가 세계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지 증명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말했고요. 톰 피드콕 역시 뭐야 시벌 이런 간단한 메시지로 경기 소감을 표현했습니다. In another level, no, was impossible to follow, impossible to chase, and not possible to catch him even if he goes alone all the way. Yeah, he's a little bit better than everyone else. Obviously, when he was off on his own, then there was no cooperation from behind. Also, he had 2 or 3 teammates there, and yeah, it was. He proved once more why he is the number one of cycling for so long. Everyone was looking at each other, kind of. Everyone was quite, down. It's like what the hell just happened? It felt like we were in the Gruppetta. Just kind of unbelievable. Yeah, I don't really know what to say, to be honest. Like, just what the fuck? What do you say to him after that? What the fuck? 어쨌든 경기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걸 기대하고서 코스 길이를 늘린 게 아닐 텐데 역시 모니먼트가 그냥 되는 게 아닌갑다 싶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